자,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은 거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제어 관리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제어 관리는. 그래서 다는 강의할 수 없고 중요한 부분만 우선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OM의 제어 관리에 대한 논문은 엄청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 전부 다가 어떤 현실을 정확하게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매일매일 수요는 일정하다. 사실은 매일매일 수요가 일정한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푼다든지, 또 주문을 하면은 정해진 시간 내에 물건이 온다 하는 것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좋겠지만은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하고 모형 간에 결국 절충 문제예요. 변수를 좀 쉽게 해서 하면은 풀기는 쉬운 대신에 현실을 좀 반영하기 어렵고, 또 그렇다고 변수를 너무 현실적으로 하게 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서비스 그 토론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걸 먼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오늘 조금 그것도 소개해 드리고, 또 제어 관리에 대한 토론도 이제 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느새 그 6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여러분들 기말 그 과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블랙보드에 제출 시간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6월 1일 날 늦어도 우리 수업하기 전 9시까지는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고 쪽 한번 봅시다. 또 이제 우리 6월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5월까지의 출결 현황과 또 과제 제출 현황을 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재고를 보니까 재고는 크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주기 재고라는 게 있고, 또 안전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적으로 혹시 수요가 상승할지 몰라서 미리 비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수송 중에 있는 재고도 있을 수가 있죠. 자, 주기 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곧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대충 그림 하나 그려놓고 잠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 실제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재고량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처음에 우리가 Q만큼 이렇게 주문을 해요. 그죠? 주문하게 되면은 주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되는 양은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어떤 날은 더 많이, 어떤 날은 더 적게 팔려 나가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그냥 가정이 매일매일 D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벌써 이 가정의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이 정도 남았을 때 요 양을 우리가 R 그러면은 요때 새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오진 않지만은 어떤 시간이 걸리게 되면은 다시 이제 Q만큼 이렇게 또 양이 많아져서 이렇게 또 계속 반복되겠죠. 그죠? 기업이 존재하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죠? Q만큼 주문해가지고 R 됐을 때 또 재주문하면은 다시 또 시간 지난 Q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 사이클 재고, 주기 재고라는 개념은 뭐냐? 사이클은 뜻이 뭐죠?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게 우리가 사이클 그래요. 여기서는 보게 되면은 주기는 바로 요 기간만큼이 주기가 되는 경우죠. 맞죠? 그죠? Q 됐다가 다시 0 됐다가 또 Q 됐다 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주기 재고를 하는 것은 지금 요 양이 바로 바꾸어 말하면 주기 재고가 되는 경우죠. 그죠? 한 주기 동안에 많아졌다가 점점점 줄어들었다 0이 되는 상태.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잠시 뒤에 다시 또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재고를 하는 것은 혹시 우리가 주문해서 오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대충 이만큼 R만큼 팔려서 결국 0이 될 때 Q만큼 와야 되는 것인데, 실제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요 주위로 또 분포를 그려가지고, 그죠? 전기 분포의 중심 정도로 맞추어 뒀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러 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만큼 많이 사러 왔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때 대비해서도 물건을 더 가져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면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수준이라 그래요. 나는 어떤 주문이 오더라도 95% 정도 내가 수용하겠다. 또는 90%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만큼 재고를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요 재고는 일반적으로 세이프티 스탁 안전 재고라 그래요. 혹시 수요가 불확실할 때 대비해 가지고 덤으로 더 가지고 있겠다. 재고는 크게 보면은 주기 재고, 그 다음에 안전 재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 분리용 재고라는 것은 그냥 작업장을 흘러갈 때 혹시 작업장 속도가 늦었어. 그 다음 작업장 1의 속도가 늦어서 작업장 2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혹시나 그때 대비해서 물건을 더 가지고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작업장 1하고 작업장 2가 서로 연결이 안 되도록, 만약에 중간에 재고가 없다 그러면은 작업장 1이 물량이 적게 나오면 작업장 1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서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경우죠. 그래서 디커플했다는 말은 서로 연결이 없도록, 그래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재고 모형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이 이제 있어요. 첫째는 이제 구매 단가에서 재고 품목을 한 단위 구입할 때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그런 금액, 이런 구매 단가도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낼 때 필요하고, 또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하면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 재고를 유지해야 된다. 그죠? 실제 재고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인데, 그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물건 살 때 돈이 있겠죠. 구매 단가, 거기에다가 평균 재고가 얼마냐. 우리 저 그림을 보게 되면은 평균 재고는 얼마냐면은 2분의 Q예요. 저 삼각형에 반을 잘라서 왼편의 삼각형 위에 부분 아래 집어넣게 되면은 2분의 Q가 돼요. 그죠? 그래서 평균 재고에다가 구매 단가,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재고 투자액의 자본 비용이다. 그죠? 자본 비용. 이자율 개념인데, 다시 말하면 어떤 이자율을 쓸 것이냐 중요할 수 있겠죠. 어떤 이자율을 쓸 것이냐. 그러면은 기회 비용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재고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그죠? 그래서 이 I의 정의가 중요하죠. 자금이 재고에 묶여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해야 되는 투자안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 그죠? 내가 재고를 사지 않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대안 중에서 가장 좋은 대안의 수익이 많아 20% 낼 수 있었다. 그럼 그 20%를 자본 비용으로 그냥 쓰는 경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거 파악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그냥 고정된 비용을 쓴다는 거. 환경이 변하면 그때마다 또 새로운 값을 수정해서 쓰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달할 때 필요한 주문 비용이 있을 것이고, 또 재고가 없음으로 생기는 그런 품절 비용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모형은 품절 비용은 허용하지 않아요. 자, 다시 제가 설명드리면 재고 모형은 가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저 모형의 가정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 나중에 마케팅에서 공부하고 또 우리 쪽에서 이제 합니다만은 EOQ, 그죠? EOQ가 뭐냐면은 경제적인 주문량이에요. 그래서 Economic Order Quantity. EOQ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정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뭐냐, 매일매일 수요는 일정하다. D로 일정하다. 그게 가장 기본 가정이죠. 실제로 일정하지 않지만은. 두 번째 저 가정은 뭐냐면 품질을 허용하지 않아요. 품질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0이 되는 순간에 바로 물량이 Q만큼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안전재고 개념 저기 되는 필요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형은 뒤에 유도하기로 하고, 이제 재고 관리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사실은 세 가지지만 우리는 수업에서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난번 MRP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MRP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반영하느냐 해서 재고의 ABC 관리 기억납니까? 그래서 A급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변화가 생길 때마다 바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MRP 어떻게 했죠? 순 변화 시스템. 변화 생길 때마다 바로 반영한다. C급 어떻게 했죠? 나사모 같은 경우 매번 헤아릴 수 없으니까 일정 시점마다 몇 박스 있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바로 반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정 시점마다 변화를 반영하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재고도 크게 보면은 정량 발주가 있고 정기 발주가 있는데, 정량 발주는 A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A급. 정말로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찰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정기
발주는 다시 말하면 C급이에요. C급. C급은 매일매일 관찰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 시점마다 2달마다 봐서 나사모 8박스 있어야 된다. 2달마다 봐서 8박스 없다 그러면은 현 재고량이 만약에 4박스다 그러면은 4박스만 주문하면 돼요. 또 2달 뒤에 봤더니 현 재고가 5박스다 그러면은 3박스만 주문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핵심 개념은 뭐냐면 재고를, 여러분 제가 실제 기업에 가보게 되면 엄청 많은 품목을 생산하잖아요. 근데 다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A급, B급, C급을 나누는 거예요. A급 품목 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차지하는 비중,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거, 그건 A급. 그거는 계속해서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C급은 품목 수는 많지만은 금액적으로는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A급, B급, C급 나누어서 한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A급은 다시 말하면은 QR 팔럿이라고 그래요. QR 정책. 저기 바로 QR이지 않습니까? Q는 뭐죠? 주문량. R은 뭐죠? 재주문점. 말되죠, 그죠? 슈퍼마켓 경영하는 사람도 내가 몇 개 남을 때 몇 개 주문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떨어진 다음에 주문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정량 발주는 바꿔 말하면 QR 팔럿이에요. QR 정책. 그 다음에 정기 발주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목표 수준이 중요해요. 목표 수준이. 그죠? 목표 수준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목표 수준만큼 물건을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A급하고 C급은 이미 설명했고, B급은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B급은 SS 팔럿이라 그래요. 큰 S와 작은 S. 그죠? 기억납니까? 큰 S는 이 정기 발주의 목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표 역할을 하고, 작은 S는 정량 발주의 재주문점 역할을 해요. 그래서 B급은 큰 S, 작은 S 정책이라 그러고, A급은 QR 정책.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이 플로우 차트는 왜 필요하죠?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사람, 저는 플로우 차트를 딱 보면 벌써 요렇게 짜야 되겠구나 하는 감이 딱 오는 경우죠. 한번 봅시다. 자, 정량 뜻을 볼까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재고를 점검하죠. 보십시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줄어들었네 하다가 R 바로 주문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검토하는 경우죠. 계속해서 컨티뉴어스 리뷰 시스템이고, 사전에 뭘 정하죠? Q하고 R. 저는 소문자인데 관계없어요. 주문량하고 리오더 포인트, 재주문점을 결정하는 경우죠. 자, 주문 주기 동안에 품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언제 발생하죠? 리드 타임 동안에, 조달 기간 동안에 정규 분포를 보니까 딱 가운데를 맞추어 뒀는데 좀 더 살아왔네? 그러면 발생하는 경우죠. 그죠? 예. 어디 합니까? A 품목에, 중요한 품목에. 그래서 이건 A, B, C 관리해서 A급에 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플로우 차트 볼까요? 자,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현재 재고를 계산을 해봐요. 내가 갖고 있는 재고의 수요만큼 빼겠죠, 그죠? 빼도 여전히 재발주점, 다시 말하면 재주문점이에요. 용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재주문점 바로 재발주 똑같은 말입니다. R보다 더 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저기 주문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재발주점 아래에 들어가면 주문을 해요. 여기 보면 R 도달하면 밑에 가면 주문해야죠. 그죠? 그래서 현재고 재발주점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까? 네, 하면 그러면 계속 돌리시오. 그죠? 아닌데 하면은 그때는 Q만큼 주문하는 경우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발주 한번 볼까요? 좀 더 복잡하지만은, 자, 전기 발주 한번 보겠습니다. 플로우 차트는 훨씬 더 복잡해요. 한번 보면 어때요? 여기서는 주문과 주문 사이에 기간이 일정해요. 왜냐하면 2달마다 주문하기 때문에. 이쪽은 뭐가 일정하죠? 하면 Q가 일정해요. 근데 R에 도달하는 시간은 달라요. 현실적으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쉽게 풀지만 실제로 어떤 경우는 한참 걸려 아래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빨리 아래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모델은 주문량은 일정하지만은 재주문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다르다. 이쪽은 어때요? 반대로 주문과 주문 사이 시간 관계 일정하지만은 주문량은 달라요. 왜? 현재 재고에서 목표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럼 봅시다. 자, 매 주문 시점이 되면, 다시 말하면 일정 시점마다
사전에 결정된 최대 재고 수준하고 현 재고 차이만큼 주문하죠. 그리고 주문량은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변수는 뭡니까 하면은 바로 주문 간격과 최대 재고 수준이죠. 최대 얼마가 쌓아둬야 되는 것인지. 어디에 씁니까? 하면 재고 표준율이 낮다든지 값이 덜 나가는 C급 품목에 사용한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가동합니다. 현재가 주문 시점입니까? 2달 됐습니까? 아니요 하면은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2달 됐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재고 수준을 점검하는 경우죠. 그래서 현재 재고를 다시 현재 재고에다가 발주해서 나갈 양 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제 주문한 양은 목표에서 요만큼 뺀 상태를 주문하는 경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된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것은 EOQ 모형을 이제 알아둬야 돼요. EOQ 모형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MBA 프로그램도 가장 기본 설명하는 것이 EOQ예요. EOQ, Economic Order Quantity, 경제적인 주문량. 그죠? 자, 경제적인 하는 말은 주문량에 따라서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주문하게 되면은 재고 유지 비용이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한번 주문할 때 많이 주문하면 단위당 주문 비용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두 비용의 합을 최소로 하는 양을 찾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저 모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생각보다 개념은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서비스는 없애버리고요. 안전적 없는 상태에서 EOQ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요한 것은 삼각형 공식만 구할 수 있으면 다 끝나요. 자, 삼각형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볼 텐데, 자, 한번 봅시다. 자, 굉장히 단순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요리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자, 이제 가장 기본형 모형이에요. 자, 매일매일 수요는 일정하게 D로 일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재고량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재고량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은 우리가 삼각형 면적을 구하려면은 요 밑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밑변이 얼마입니까? 내가 Q만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D만큼 씁니다. 그럼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Q 나누기 D죠. 맞아요. 왜냐하면은 100개 주문해서 하루 10개 썼네. 그럼 10일간 버티는 것이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삼각형 면적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높이에다가 밑변하면은 2D분의 Q 제곱만큼 되는 경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비용은 뭐가 있냐면은 재고 유지 비용 H가 관련이 돼요. 그죠? 한 주기마다 한 번씩 주문을 내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주문 비용을 편의상 A라고 가정합시다. 주문 비용을.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 한 주기당 발생하는 비용은 재고 유지 비용하고 그 다음에 주문 비용밖에 없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게 되면은 우리가 편의상 TUC라 그래요. Q의 함수입니다. TUC는 뭐냐면은 토탈 유닛 코스트예요. 토탈 유닛 코스트. 유닛 하는 말은 단위 시간. 단위 시간당 총 비용이 얼마냐. 그죠? 그러면 재고량을 다시 한번 계산한 값을 적으면 어떻게 돼요? 2D분의 Q 제곱에다가 H만큼. 이게 바로 한 주기 전체에 걸쳐가 발생하는 재고 비용이죠. 그죠? 그 다음 뭐가 발생하냐면 그 다음에는 주문하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한 주기 통틀어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재고 비용과 딱 한 번의 주문 비용. 근데 단위 시간 구하려면은 방금 우리가 계산에는 뭘 나누어야 되죠 하면은 주기의 길이를 나누어야 되는 경우죠. 말되죠, 그죠? 왜냐면은 값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재고량 다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재고 유지비용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기간 나누게 되면은 바로 토탈 유닛 코스트 나오는 경우죠. 그죠? 요거는 다시 말하면은 단위 기간
총 비용이죠. 단위기간 총 비용.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탈, 그 다음에 유닛 타임이에요. 유닛 코스트. 그죠? 자. 그럼 계산 어떻게 되죠? 하면은 D분의 Q 나누면 어떻게 돼요? 2분의 QH가 되고. 그죠? D의 부분 어떻게 되죠? 하면은 Q분의 AD가 되는 경우죠. 그래프로 그러면 어때요?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대충 어떻게 되느냐. Q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하나는 Q에 대해서 비례해요. 그죠? 2분의 QH 이렇게 비례할 것이고. 또 하나는 분수함수 Q분의 AD. 이것은 Q에 대해서 반비례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경영학에서 늘 보는 문제지 않습니까? 단위를 늘렸더니만 어떤 비용은 증가하고 어떤 비용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총 비용 합을 최소화해야 되는 경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비용을 최소화한다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미분 개념이죠. 그죠? 미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D의 TUC를 Q에 관해서 이제 미분하는 경우죠. 오늘 앞에 가서 그냥 2분의 H 쉽게 나오죠. 그죠? 2분의 H. 분모는 제가 우리가 꼭 필요한 미분 공식 하나밖에 없어요. Xn성. 미분하면은 n이 앞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분수도 우리가 편의상 분수는 그냥 Q의 마이너스 1성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그죠? 마이너스 1성이다.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내려오면서 Q의 1 빼기 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Q 제곱분의 AD로 되는 경우죠. 알겠죠? 그죠? 분수를 막 공식 외워도 되지만은 우리 기본형은 xn성 미분은 n이 앞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분수는 반드시 q에 마이너스를 입혀내요. 또 혹시 우리가 어떤 문제 풀다가 루트 q가 됐다. 이것도 루트 공식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것도 그냥 어떻게 바꾸냐면 그냥 q에 2분의 1승이다. 이게 편하죠. 2분의 앞으로 내려오고 나서 다시 빼기.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공식 다시 바로 유도할 수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든 분수함수든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은 전부 다가 음의 지수 형태로 또는 양의 지수 형태로 표시해버리면 금방 쉽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요 값이 이제 0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H가 Q제곱분의 AD니까. 그죠? 그럼 Q는 어떻게 돼요? 하면은 H분의 2AD가 되고, 그죠? 저거 제곱이니까. Q는 이렇게 되죠. 그죠? Q는 음수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루트 H분의 2AD 이 값을 우리가 Q 스타라 그러고 이 값을 EOQ라 그래요. 여러분 EOQ의 원리는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EOQ. 10일 만에 배우는 MBA 책을 읽어봐도 EOQ는 나와 있어요. 가장 기본형이니까. 그죠? 자, 제가 다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는 재고 유지에 대한 비용 2분의 QH. 요 비용은 한 번 주문할 때 가는 발주 비용. 그래서 Q분의 AD. 그래서 요 두 비용의 합을 최소라는 그런 값을 구해야 돼요. 이 값이 바로 우리가 Q 스타가 된다는 거.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보겠어요. 지금 요 문제는 품절이 허용되지 않아요. 맞죠? 그죠? 딱 Q만큼 쓰면 바로 올라옵니다. 자, 그럼 이제 품절 허용되는 문제를 한번 여기다 변형을 한번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은 여기다가 제가 이제 해보게 되면은 자, 품절 허용한다 할 때는 그림이 이렇게 바뀌겠죠. 품절 허용한다는 말은 밑으로 내려야 되는 경우죠. 그죠?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물건이 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이제 되는 경우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는 우리가 요 품질을 얼마나 허용할지. 일본 우리가 B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백오더라 그래요. 백오더. 한국말로 번역 잘 안 되는데 굳이 하면은 뭐 추후 납품. 그죠? 자, 지금 내가 당장 없지만은 뒤에 갖다 드릴게 하는 것은 백오더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러 갈 때 우리가 슈퍼에 가보면 어떤 아저씨는 이틀 뒤에 갖다 놓을 테니까 다시 오라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물건이 없을 때 우리가 보통 사람이 택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 대응되는 다른 개념은 로스트 세일이 있는 경우죠. 그럼 판매 손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로스트 세일은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그래프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Q만큼 됐잖아요. 0이 됐죠? 로스트 하는 말은 그냥 없이 가는 거예요. 다시 Q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백오드인 경우에 이때는 사이클 타임 길이가 훨씬 더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죠. 백오드인 경우에. 이어 키울 때 사이클 타임 어디까지였죠? 하면은 여기까지였잖아요.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백오드 하면은 얼마까지 백오드 하는지까지가 그 다음에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훨씬 더 길어졌죠. 로스트 세일인 경우도 사이클 타임 어디예요? 하면 역시 이게 바로 사이클 타임이죠. 그죠? Q 다 떨어지고도 물건 없이 버티다가 또 Q 오면 가는 경우죠. 그리고 제어가 수천 가지 모델이 나오는 경우가 다 이런 것이죠.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Q를 당장 받지 않고 일단 작은 양 먼저 받았다가 또 뒤에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실제로 너무 급한 거는 비행기로 물건을 빨리 받았다. 그 다음에 또 배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금호 타이에 있는 분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 발표 저스텐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호 타이어가 자동차에서 납품을 하는데 타이어를 제때 못하면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거 펜을 때는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큰 타이어를 정말 급할 때는 그 비행기에다가 싣고 배달하더라고요. 그래서 금호 타이어 있는 분들이 엄청 스트레스지만은 그래 안 할 수 없다는 경우죠. 그죠? 조그마한 전자제품은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걸 봤지만은 타이어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럼 제가 이제 백오드인 경우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변수가 뭘 구해야 되겠어요? 이 Q는 Q만 구하면 돼요. 맞죠? 그죠? 백오드 뭘 구해야 됩니까? 하면 변수가 두 개 구해야 돼요. Q 스타, 주문량 얼마나 할 것이며 내가 뒤에 갖다 드린다는 약속은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중요하죠. 그죠? 무한정 할 수는 없잖아. 그럼 계속 더 내려가는 것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요 문제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요 문제 풀려고 할 때 이때 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기 기간이. 아까 저 문제는 Q 나누기 D였잖아요. 요 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구분하면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역시 Q 나누기 D죠. 요 뒤에는 뭐가 됩니까? 이때는 B 나누기 D가 되는 경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기격은 어떻게 돼요? Q 나누기 B를 D만큼 나눠주는 거. 좀 더 길어졌죠. 그죠? 자, Q 더하기 B 나누기 B, Q 나누기 B 나누기 D만큼. 그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저 경우에 한번 여기다가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이때는 토탈 코스트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때 어떻게 되죠? 관련되는 비용이 보게 되면은 뭐가 있죠? 첫 번째 재고량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재고량 계산하면 요 길이는 따지면은 Q분의 D, 여기는 Q분의 B가 되는 경우죠. 구분하면. 그죠? 그래서 요 길이는 Q분의 D, 여기는 Q분의 B가 돼요. 재고량 어떻게 되냐면 재고량은 역시 2분의 Q에다가 그 다음에 Q분의 D분의 Q. 맞죠? 그죠? 자, Q만큼 주문한 것을 내가 D만큼 사용하는, B만큼 추후 납품량을 D만큼 사용하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다가 D분의 Q. 그죠? 그리고 재고 유지 비용. 맞죠? 그죠? 2분의 Q, D분의 Q 곱하기 H. 그 다음에 품절도 똑같겠죠? 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B에다가 그 다음에 D분의 B. 여기에다가 우리가 품절 비용은 파이라고 보통 많이 적어요. 품절 비용. 그죠? 이건 우리가 품절 비용입니다. 품절 비용. 그죠? 자, 그 다음 뭐가 있죠? 하면은 이제 한번 주문했으니까 A만큼 주문 비용이 나오는 경우죠. 이것을 뭘로 나누어야 돼요? 하면은 전체 저기 있는 D분의 Q 더하기 P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토탈 유닛 코스트인데 이제는 변수가 두 개예요. Q하고 B 이렇게 된 경우죠. 맞죠? 그죠? 앞에 있는 재고 유지 비용하고 그 다음에 품절 비용하고 그 다음 뭡니까? 주문 비용 세 가지 있는 경우죠. 그죠? 자, 제가 이제 끝까지 풀어보진 않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Q 스타하고 B 스타 구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경영 수학에서 배웠던 이제 편미분을 쓰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Q에 관해서 미분해서 0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B에 관해서 미분해서 0을 만드는 요 값을 찾으면은 요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품절을 허용하는 경우에 최적의 주문량과 최적의 그 추후 납품량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재고는 어떤 형태인지를 그림을 잘 그려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로스 셀은 또 로스 셀에 맞게 또 풀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지만은 가장 기본인 건 뭡니까? EOQ죠. EOQ.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EOQ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돼요. EOQ. EOQ의 개념은 뭐냐 하니까 그냥 일정한 수요로 줄어들다가 0 되는 순간에 바로 올라온다. 그죠?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것이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주문해서 이렇게 바로 Q가 바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서서히 들어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올 수도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모든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결국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재고는 굉장히 많은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Q만큼 바로 주문하지 않고 일단 작은 Q1만큼 먼저 주문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 또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 따라서 굉장히 많지만은 이제 EOQ는 가장 기본용어로 알아둬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한번 볼까요? 가정을 봅시다. 첫째, 단위 시간당 수요는 일정하다. 맞죠? D로 일정하다 얘기했기 때문에. 연간 수요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또 리드 타임도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틀만 온다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단위당 구매 비용은 주문 비용이죠. 쉽게 말하면 주문량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더라. 그래서 많이 주문하면 좋은 경우죠. 그 다음에 품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고, 주문 비용은 주문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에 토탈 비용에 어떤 학생들이 질문해요. 아니 토탈 비용을 보니까 왜 저기다가 물건이 단위당 가격에 C라면은 C 곱하기 D는 왜 안 합니까? 하는데 그것을 미분하면 Q에 관해서 미분하면 상수로 0이 돼버려요. 뭐 집어넣어봐야 얼마나 하지 없는 경우죠. 그죠? 맞죠? 그죠? 우리 Q에 대해서 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이디어 재고 유지 비용도 우리가 비스능이 아니라 처음에는 적다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여기는 항상 일정한 걸로. 또 여러분 여기서 또 뭐가 있겠어요? 주문량이 많아지면 가격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또 문제 더 복잡하죠. 그죠? Q가 10,000개까지는 얼마인데 또 20,000개는 좀 더 싸게 해주고 또 30,000개 더 싸게 해주고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모형이 나오는 이유가 처음보다 가정을 조금씩 다르게 가지고 현실을 반영하는 경우 많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저는 A라 여기는 S라 했네. 그죠? S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근합니다. 주문량 350개일 때 뭐 이렇게 모형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가장 심플한 모형이죠. 바로 물량이 와버리고 그리고 일정하게 하루에 50개씩 팔려 나가는 경우고. 그죠? 그렇게 이제 됐을 때 자, 이런 제가 말한 아이디어 여기 그대로 적용돼 있죠. 야, Q분의 DS 더하기 2분의 QH. 제가 말하는 공식이 사실 더 엄밀하게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재고량을 먼저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D분의 Q 곱하기 Q. 맞죠? 그죠? 더하기 한 사이클마다 A만큼 들어가더라. 더하기 여기는 S는 S 해가지고. 그 다음 뭘로 나눠줘야 돼요? 주기로. D분의 Q. 그죠? 그렇게 나눈 것이 바로 밑에서 나오는, 밑에서 두 번째 식이에요. 그죠? 제대로 말하면, TC가 아니고, TUC. 토탈 유닛 코스트. 단위 시간당. 그죠? 그래서 미분해서 0 만들면 이제 루트 H분의 2 AD가 나왔죠. 책에는 루트 H분의 2 SD인데 이제 우리가 경영학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말해야 되나? 경영학적 의미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임플리케이션. 저기서 말하는 바는 뭘 의미하죠? Q 스타대로 만약에 실제로 주문한다. 그럼 굉장히 그 가게가 또는 이 도매점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기서는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우죠. 야, H가
어떤 지역은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더라. 그럼 우리가 뭘 말할 수 있죠? 이때는 Q스타를 주문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합니까? 명동의 땅값이 굉장히 비싸다. 그럼 주문을 많이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Q스타를 줄여야 된다. 그죠? 이걸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번 주문할 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가능한 한 많이 주문하시긴 할 수 있겠죠. 그죠? 매일매일 물량이 잘 팔려 나가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더 많이 주문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요 의미가. 그죠? 정과하게 Q스타대로 딱 해서 주문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손실 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재무관리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에서 어려운 이유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걸 단순화해서 제시하니까 그 모형대로 하면 안 되죠. 단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경량적 의미는 필요하죠. 아,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이 높을 때는 내가 주문량을 줄여야 된다든지, 그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EOQ 공식 여러분 이제 잘 알아둬야 돼요. 마케팅 가면 또 다시 EOQ로 공부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바로 2분의 QH는 뭐죠? 재고 유지 비용, 그죠? 그리고 Q분의 DS는 주문 비용. 여기는 품절 비용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품절을 허용하는 경우 제가 저 위에 적어놓은 복잡한 식, 저걸 편집을 해보면 나오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Q는 얼마, B는 얼마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보통 이제 예전에 많이 물어봤죠. 대학군의 문구점에서 매주 60개 정도 사인펜을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그죠? 주당 60개 딱 정해져 있죠. 원가는 200원이고 200원에 사서 1,500원에 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달하는데 매번 주문할 때마다 12만 원 비용이 발생하더라. 그죠? 그리고 재고 유지 비용 사인펜 원가 25%다 하는 말은 항상 조심해야 돼. 20% 뜻이 뭐죠? 기회비용. 내가 이거 하지 않고 딴 거 했을 때 가장 많이 버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EOQ 조건이 만족한다고 했을 때 문방구에서는 경제적인 주문량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 그죠? 그리고 주문 주기를 계산해 봐라. 또 연간 총 주문하고 그 다음에 재고 유지 비용을 구해 보시오. 자, 요 배로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저렇게 이제 설명할 때 바로 식부터 설명하잖아요, 그죠? 미국 방식은 식부터 설명하는 것이 예를 자꾸 보여주면서 자기 스스로 익혀 나가는 경우죠. 보니까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저 시점에서는 두 개의 비용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아시겠죠, 그죠? 네, 우리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기 바라겠어요. 여기에는 주문 주기가 중요합니다. 주문 주기. 주문 주기를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100개 주문했는데 하루에 5개 팔린다. 그럼 얼마 동안 버티나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 나누기 5 하듯이. 그래서 T스타는 뭐죠? 하면 D분의 Q. 그죠? D분의 Q. 네, 그리고 Q스타는 EOQ 포뮬러, EOQ 공식을 그대로 써서 하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총비용. 우리 단위당 총비용, 우리 구한 Q스타 저기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재밌는 공식이 나왔죠. 그죠? Q스타는 루트 H분의 EAD인데, 그 다음 TUC 어떻게 나왔어요? 루트 E, 그 다음에 ADH. 그죠? 그래서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안전재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혹시 몰랐어. 왜냐면은 안전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전재고는 반드시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요때 재주문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원래 생각은 여기다가 정규 분포를 딱 그려가지고 딱 정규 분포 가운데 될 때 사실 물건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운 나쁘면 어떻게 돼요? 더 내려가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다가 그냥 정규 분포를 여기 하나 딱 그려놓으면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안전재고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서비스 수준이 필요하죠. 나는 어떤 주문이 오더라도 95%는 다 내가 내 재고에서 커버하고 싶다. 그죠? 그래서 95% 재고 수준이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요값을 계산하는 경우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보이 프로블렘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신문이 하루 지나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 상황이 어디 있어요? 크리스마스 상품 같은 경우에. 그죠? 딱 지나버리면 값이 폭락해 버리는 경우. 발렌타인 때, 화이트 다 마찬가지죠. 그죠? 한번 봅시다.
자, 신문파리 모형이라 보통 그래요. 뉴스보이 프로블럼이라 그래요. 자, 보시면은,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서 수요가 아주 계절적인 상품이다. 특징, 주어진 기간에 못 팔 때는 폐기 처리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비용이 두 가지예요. 오버스탁, 더 많이 쌓아뒀을 때 생기는 비용하고, 언더스탁, 더 적게 쌓아뒀을 때. 자, 이거는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데 사람이 사러 오지 않으면 화가 나겠어요. 그죠? 이건 어때요? 물건 없는데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죠?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쓸 수 있게, 여러분, 또 호텔에 보통 예약할 때 딱 100% 예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초과해서 120% 예약을 더 받는 경우죠. 근데 보통 노쇼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받는 거예요. 그 어떤 주는 사람들이 다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 호텔에다 결국 잠을 재워줘야 되니까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뭐겠어요? 내가 120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이 다 나타났다.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고려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 두 비용 합을 최소화해서 주문량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방은 쉽게 말하면 몇 % 오버부킹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계산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한번 봅시다. 이런 예가 있어요. 자,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한 분포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자, 그래서 추리가 원가는 2,500원이고 판매하면은 5,500원이에요. 3,000원 붙여 팔 수 있죠. 시즌 지나고 남았는 크리스마스 추리는 500원에 처분돼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오버스탁 비용 계산해 볼 수 있죠. 오버스탁. 그죠? 오버스탁 내가 2,500원 사왔는데 못 팔면은 500원에 결국 팔아야 되는, 나는 2,000원만큼씩 계속 손해보는 거죠. 맞죠? 그죠? 2,500원 사와가지고 500원에 파는 것이니까. 언더스탁 어떻게 되죠? 내가 물건을 적게 갖고 있다 보니까 5,500원 팔 걸 갖다가 못 파는 것이니까 3,000원만큼 이익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CU하고 CO를 계산해 놓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에 대한 것은 과거 형태를 갖고 분포를 알 수 있는 경우죠. 수요가 하나도 없을 확률이 10%. 그죠? 한 2개 정도 생길 확률은 뭐 40%.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금방 계산할 수 있죠. 요 계산 왜 합니까? 하면은 왜 하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 갖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사러 올 수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 보는 경우죠. 자, 수요가 하나도 없을 확률이 0.1이다. 한 개보다 더 많은 확률이 요거 여사건이니까 0.9죠. 그죠? 그렇죠. 그죠? 0개 또는 1개까지가 40%니까 1개 이상, 1개 더 이상 발생한다? 빼면은 60%. 요것도 다 다음에 2개까지는 누적하면은 80%니까 그거 벗어나는 확률은 20%죠. 이해됐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 어떻게 접근하느냐? 접근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수요가 내 갖고 있는 양보다 더 크다. 그렇게 될 확률을 P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는 여사건이죠. 수요가 내 갖고 있는 양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것을 P로 하면은 작은 것은 1- P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때 상황이 두 가지예요. 자, 수요가 Q보다 더 크니까 내가 혹시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 더 주문할 수 있겠죠. 하나 더. 아니면 그냥 그대로 Q 주문해 버렸죠. 예를 들어서. 자, Q를 주문했는데 실제 수요가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그럼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언더스탁이죠. 내가 재고를 덜 갖고 있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어때요? 수요가 없는데 불구하고 없으면 사실은 Q게 딱 하는 게 맞는데 하나 내가 더 주문했어요. 여기 어떤 비용이 발생하죠? 오버스탁이죠. 그죠? 실제로는 Q인데 내가 하나 더 주문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비용이 발생 안 하죠? 왜냐하면은 내가 수요가 Q보다 많을 걸로 생각 하나 더 주문했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이때 비용이 필요가 없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없을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각에 Q게 주문했으니까 이때는 비용이 없죠. 근데 그 반대되는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이 생기는 경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때 요 대안에 대해서 기대값을 어떻게 구하죠? 확률 곱하기 요거. 확률 곱하기 요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딱 나오죠.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뭐가 쉬워요? 요거 이퀄 놓고 그냥 풀면 끝나는 거예요. 1-P의 C0가 P의 CU다. 그럼 그 P를 바로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실제로는 요 두 개의 값이 이퀄일 때 제일 좋은 경우죠. 네, 그래서
여기 재보는 경우죠. 각각의 값에 대해 가지고 해보니까 자 어떤 경우는 PCU는 계산해 보니까 2700, 1-P의 CO는 200 하니까 이때는 이만큼 내가 더 벌 수 있는 경우인데 그렇다고 기분 자꾸 주문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해 버리죠. 그죠? 이익에서 손실 떨어지는 그 값이 바로 말하면 요 두 개를 이퀄할 때 값인 경우죠. 그 현재 실제 어떻게 풀어요? 이 두 개를 이퀄해서 P를 먼저 구하는 경우죠. 그죠? 1-P의 C0가 P의 CU다. P가 어떻게 되겠어요? CO 더하기 CU분의 CO 이렇게 나오겠죠. 그 값을 계산해서 P를 먼저 구하고 그 P가 어디에 있냐 하고 봐서 거기에 맞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한 식은 요 가운데 한번 보세요. 요 두 개를 똑같이 하게 되면은 P 값이 CO 더하기 CU분의 CO 이렇게 딱 나오는 경우죠. 그죠? 우리 앞에서 이미 계산했죠? CO는 얼마다? 오버스탁 했을 때는 뭐가 문제냐? 떨이에서 팔아야 되니까 2,500원, 500원에 판다. 억울하잖아요. 그 값이 2,000원이고. 그죠? 언더스탁은 아까 어떻게 나왔죠? 물건을 5,000원에 팔 거를 내가 결국 못 팔았으니까. 그죠? 3,000원만큼 손해다. 그렇게 계산하면 요 값이 나오죠? 요 값이 어디에 있냐 보고 찾아서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볼까요? 크로버 제가가 주말에 오는 사람을 해서 고급 케이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케이크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10,000원이다. 그죠? 판매는 많이 붙여서 25,000원에 팔아요. 주말에 케이크가 팔리지 않으면 그 다음 월요일은 8,000원에 팔 수밖에 없고 케이크에 대한 수요는 과거 패턴을 봐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죠. 자, 이럴 때 질문은 뭡니까? 최적 생산량은 얼마를 해야 될 것이냐.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이론적인 배경을 다 알면 여러분들 바로 이 계산 바로 할 수 있죠. 우리가 배운 것처럼 C0 더하기 CU분의 C0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두 개의 가격을 똑같이 해주는 그 확률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요 값이 얼마냐? 0.1176이다. 그죠? 0.117 어디에 있어요? 요 누적 분포에서 보니까 0.1176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잖아요. 요 사이 0.116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요 5개 정도 우리가 하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장 제가 기본형만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뉴스보이 프로블럼의 가장 기본형. 또 하나는 뭐죠? 하면 EOQ. 그 두 가지는 우리가 OM했다 그러면 알아둬야 돼요. MBA 갔다. MBA도 여러 다양한 전공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처럼 뭐 경영해서 올라오는 친구도 있지만은 또 다른 전공도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교육시켜 주는 것이 뉴스보이 프로블럼하고 그 다음에 EOQ를 공부시켜 주는 경우죠. 그 다음 책에 더 내용이 많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업의 수준을 계산한다. 그리고 또 적분 개념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걸로 다 끝을 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재고 설명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토론 자료로 여러분 이미 다 조사를 해서 제가 미리 소개는 못 드렸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삼성전자 서비스가 이 AS 부문에서는 1위더라. 자, 제가 이미 그날 수업에는 커버 못했지만은 블랙보드에 올려놨듯이 여기 재밌는 아이디어가 보면은 사용 기간에 따라서 비용을 차등한 수리비 상한제, 그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똑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좀 더 차별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왔더니만 편안하게 쉬면서 또 새로운 제품도 좀 체험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절대 내가 왔는 그 시간이 좀 헛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개념을 줌으로써 오히려 평가에 좋게 받는 경우도 많죠. 그럼 제가 이미 예전에 말씀드렸죠. 1994년도에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주가는 2배밖에 차이 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 LG는 2만원, 삼성전자는 4만원. 지금 주가 어떻게 돼 있냐 보시면은 LG전자 6만원 미만, 삼성전자 140만원. 그죠? 그 성과가 시장에 딱 나타나는 경우죠. 그죠? 스마트폰 시장을 예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주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일반 사람은 잘 몰라.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LG가 우리나라의 1위, 2위로 생각하죠. 삼성과 LG. 제가 일반 사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LG도 한 50만 원 정도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6만 원 하면 깜짝 놀라요. 그죠? MBA 수업도 얘기하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하나 보게 되면은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죠? 기본에 충실한 고객 만족 서비스. 그죠? 이런 경우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백화점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요새 여러분들 서비스는 재밌는 게요,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 요새 병원들도 어떻게 돼요? 환자를 동행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야간 MBA 수업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에 5대 병원 있잖아요. 5대 병원. 5대 병원이 어디가 5대 병원이에요? 삼성 당연히 들어가겠지. 또요. 현대, 아산, 또 어디 있습니까? 세브란스 들어가네요. 그죠? 고려대학교 들어갑니까? 그럼 또 어디가 들어가요? 가톨릭. 또요. 대학교 중에서는 그래도 세브란스 들어가고 또 어디 들어갔죠? 5대 병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는 좀 아닌데 하고 들어간 것이 바로 가톨릭대 병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병원 삼성과 현대, 그 다음에 세브란스와 서울대 병원, 그 다음에 가톨릭. 그죠? 근데 가톨릭 갔다 온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엄청나대요. 그죠? 그 고속터미널 옆에. 실제로 돈 되는 사람은 그런 고가의 수술 하는 환자가 얼마나, 고려대학교 칭찬을 받고는 수술도 안 데 가서 산다. 그것이 우리 고려대학교 지금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경우. 돈 되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서비스가 굉장히 미묘한 것 같아도 정말 동행 서비스라든지 사람들이 오늘 일단 편안하다. 특히 아픈 사람들은 마음이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에서 편안함을 제공함으로써. 자,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을 느끼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이제 서비스는 끝나고 나서 만족했나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매 단계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접수 단계는 어땠습니까? 또 어디는 어땠냐? 단계별로 물어볼 때 각각이 다 95점인데 어느 한 단계가 만약에 60이다. 그럼 평균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는 단계별로 만족도 꼽의 법칙이에요. 어느 한 단계가 0이 되어버렸다. 그죠? 내가 어느 항공사 이용했는데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외국 도착에 짐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불만이 그 단계 0이면 전체 꼽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따져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예를 지난번에 설명을 못 드렸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전문 통역 데스크, 그죠? 특히 중국인들 많다 그러면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특별한 서비스라든지, 그죠? 그래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그 재고에 대해서 이제 혹시 오늘 빠뜨릴지 모르지만 미리 오늘 설명하겠어요. 요거 한 다음 우리 여러분 준명을 좀 몇 개 살펴볼 텐데, 재고 보시게 되면은 이 자라란, 우리 자라는 여러분들 워낙 여러 수업에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자라가 잘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경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자체에서 다 해결하는 경우예요. 그죠? 자, 그런데 RFID가 뭐죠? 우리가 물류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 중 하나는 제가 설명했어요. 크로스 다킹. 그죠? 들어와서 거기에 보관하지 않고 바로 다시 풀어가지고 재포장해서 딴 데로 바로 가는 경우. 그냥 거쳐가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경우니까 금방 창고 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많죠. 그죠? RFID는, RFID 뭐의 약자예요? RF는 Radio Frequency고, ID는 Ident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미래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RF 태그가 값이 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은 그 인근 한 200m 정도 안에서는 그냥 바로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싹 지나가면 벌써 여러분이 어떤 물건이 장바구니에 담겼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RFID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재고 관리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요새는 좀 중요한 게 보니까 리얼타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시간 관리. 리얼타임. 내가 필요할 때 정보가 바로 와야 되는 것이 다 모아가 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특히 모든 거 다 실시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가장 핵심 성과 지표는 반드시 우리가 리얼타임으로 관리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개국 700여 자라 브랜드 매장에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재고를 볼 수 있다.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고, RFID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이제 인상공사 이게 문제 심각하죠. 그죠? 재고.
재고가 9천억 원대 재고인데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한번 보면은요, 매출하고 재고 자산인데 매출은 서서히 감소하는데 이제 재고 자산이 매출을 초과해 버렸어요. 아, 이거 정말 문제 심각하죠, 그죠? 어느 기업이든지 적정 재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이 만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팔려 나가야만 그것이 현금화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그림이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경우죠. 이제 사람들이 워낙 건강식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꼭 홍삼에 의존하는 그런 비율이 줄어들게 된 경우죠. 여러분 요사이 말 많은 백수 혹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아, 근데 백수하고 관련되는 그 대단한 기업이 하나 있죠. 어떤 기업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신다. 그 기업을 들어본 적이 없나요? 내처를 뭐 들어본 적 없나요? 네. 그 회사 주가를 한번 보면은, 대단하죠. 그죠? 주가가 막 상한가를 내려달리다가 91,000원이 됐다가 다시 하한가를 내려달리다가 8,000원이 됐다가 지금 또 사람들이 다시 또 들어가면서 또 상한가를 또 서너 번 달려가 지금 또 13,500원. 그죠? 완전히 굉장해요. 그죠?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진실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완전히 나의 모든 걸 베팅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막 거기는 반반인 거예요. 그죠? 이거는 가짜다 하는 데가 있고, 아니야, 이거는 운이 나쁠 뿐이야. 그죠? 그래도 이제, 그래서 요사이는 여러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특히 건강이 있죠. 건강에 대한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인삼에 대한 것이 오히려 많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런 발전 이뤄내기 어렵죠. 제가 지난번에 중소업체 사장 얘기해 드렸죠. 그분은 주가 2배 되는 땅 겁다 그랬죠. 재고를 계속 파악해. 왜 우리 재고가 쌓였냐? 왜 그럼 그 사람 사가지 않았냐? 그죠? 의의하는 사이에 벌써 보세요. 2011년 딱 3년 사이에 재고 자산 비율이 무려 2배 가까이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재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여러분들 있죠. 옛날에 보면은 실시간 관리하지 않는 경우는 재고가 특히 해외 지사가 깔려 있다. 그럼 거의 다 깔려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판매되는 그 양보다도. 그죠? 여러분이 재고 자산의 이 재고에 대한 중요성은 꼭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과제 좀 가져오시기 바라고, 우리가 시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몇 학생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물어볼 텐데, 우리 임다빈 학생 혹시 뭐 서비스에 어떤 예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수업 시간에 네. 혹시 토론 자료에 뭐 괜찮아요. 뭐 오늘은 이제 시험밖에 없으니까 네, 토론 자료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죠? 스마트폰 금융 앱에 소비자 만족도가 낮다는 기사를 예. 통계적으로 2,500만 명이 금융 앱을 이용하고 있고, 예, 예. 삭제율이 12%밖에 안 돼서 앱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앱 만족도가 평균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양적으로는 되게 많이 팔렸는데 그 고객 편의성 측면이 많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쓰긴 하는데 만족도를 많이 못했다는 기사인데, 제 핸드폰이 지금 고장나서 핸드폰 액정 상단부가 터치가 안 되는데, 이 앱에서 이 가로로 돌렸을 때 화면이 회전하는 기능을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확인 버튼이 못 눌러서 지금 홈뱅킹을 한 달째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감이 많이 돼서 기사를 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되게 활성화가 되는 만큼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핵심 기능에만 몰두를 해서 소비자 편의성을 제공하는 거를 잊어버리면은 아마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기업에 있는 사람은 고객을 잘 분석해야 돼요. 고객의 유형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질 고객이다. 인질 고객은 쉽게 말하면 그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이 나 혼자밖에 없어요.
가격도 내 마음대로 책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객이 만약에 용병 고객이다. 그럼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고객이 사라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런 서비스업이 예를 들어서 내 혼자 하는 경우는 괜찮지만은 여러 군데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조금만 우리 부족해도 사람들이 갚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나의 고객의 유형을 잘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나는 이 고객을 인질 고객에서 데려갈 수 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기술을 계속 혁신해가지고 남이 오기 전에 계속 이 고객은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럼 되지만은 그래서 옛날에 삼성전자가 그걸 잘했다 그랬죠. 협력업체 관리할 때 그때 그분도 고민이 뭐예요? 협력업체 돈을 주고 키워놓으면 이 친구들이 다른데 또 납품하면서 우리를 떠날 것이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우리가 계속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면은 결국 이 친구도 우리한테 따라 붙어가지고 우리한테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협력 지원해 주는 걸로 된 거죠. 결국에는. 그죠? 이건 중요한 아이디어고요. 좋아요. 혹시 여러분, 이 오른쪽 편에 내가 서비스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사례 한번 소개해보고 싶은 친구 있나요? 내가 좀 약간 독특하다. 그죠? 우리 아까 전에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별한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많이 쓴 사람에 의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혹시 이쪽에도 누가 있나요? 나는 그래도 해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 다는 소화 못 시키지만은 그래도 내가 조사한 서비스가 약간 좀 독특해서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다. 좀 이렇게 독특한 건 아닌데 예. 삼성의 사례를 좀 보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죠? 자료를 보고 애플 쪽은 AS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예.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는 기사 제목은 애플 AS 혁신인데 수리비를 안 내면 폰을 안 돌려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 기사를 보면 애플은 이번에 디스플레이 수리에 관련해서 AS 규정을 변경했는데 기존 AS 정책은 애플이 공식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AS 위탁 업체에 AS를 주문하면 거기서 리퍼폰을 주거나 아니면 그거를 부품을 교환할 수 있으면 부품을 바로 교환해주는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AS 규정을 변경하면서 디스플레이 수리를 맡길 경우에 무조건 본사 직속에 진단센터가 관리하도록 변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데 본사 직속에 진단센터로 단말기가 전해지면 그게 뭐 수리를 무상으로 해주는지 유상으로 해주는지 이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까지 3mm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은 핸드폰 단말기를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이게 유무상 수리비 자체를 진단센터가 결정을 하는데 유상 수리가 결정되었을 시에 소비자가 수리 요청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애플의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애플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서비스 주문을 취소할 수가 없고 계약을 처리할 수 없다는 약관이 있는데 이거는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그 수리를 AS를 맡기고 직속에 진단센터로 갈 경우에 소유권 자체가 사실상 애플로 넘어간 형태라서 한국에서는 유상 수리가 결정된 이후에 수리를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로 단말기를 한 달 동안 못 받아서 소송을 거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애플의 AS 정책 자체는 지금까지도 한국의 AS 정책이랑 맞지 않았던 형태인데 삼성의 경우에는 바로 부품을 교환해주는 식으로 만들었던 반면에 애플은 문제가 좀 심할 경우에는 바로 리퍼폰을 교환해주는 제도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옮기기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설정을 재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피드백을 해보자면 이런 애플의 AS 규정이 지나치게 기업 중심적이어서 3일이 걸린다는 것 자체도 소비자의 생각과 고객의 이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애플의 AS가 디스플레이 수리만 무조건 본사 직속 진단센터 관련으로 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기존의 리퍼폰이는 유상 수리가 결정되었을 시에는 무조건 30만원이나 35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는데 이게 디스플레이라는 점을 바꿔서 디스플레이만 교환하는 리퍼 제도를 하면 그건 20만원 정도로 가격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애플의 AS 중에 가장 많은 수리를 요청한 게 디스플레이라는 점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고객의 불만이 많은 결과 아까 지난번에 배웠던 서비스의 품질 속성의 10가지 중에 신형성과 안정성 그리고 고객의 이해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만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버리더라도 기존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학생을 보니까 아주 논문을 쓰면 잘 쓸 거다. 논문 쓸 때는 항상 중요한 것이 비교가 중요하죠. 그죠? 맞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뭐 삼성도 했듯이 그 다음에 LG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비교해 보기도. 이번에 보니까 그 가입자 나름대로 아이디어 냈 LG U 플러스가 이번에 승리했다고 저거 잠깐 나왔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애플 같은 경우에 실제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충성 고객이 오히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충성 고객을 하는 말은 애플이 좀 잘못해도 다 이해해주는 그런 고객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애플 산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 다른 그 저 스마트폰을 잘 옮겨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 애플 또 보면은 이제 주가가 한 뭐 20, 30불 하다가 지금 애플 주가가 한 600불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보게 되면은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좋기는 이거죠. 아예 수리가 일어나지 않게 원초에 잘 만들어가지고 수리를 별로 이용하지 않는 게 물론 최고일 것이고, 그죠? 이제 키는 이거죠. 수리 어존하는 빈도가 어디가 정말 더 많은지를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수리센터가 물론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제품을 보니까 수리 맡길 이유가 별로 없더라. 그럼 최고고. 그죠? 이제 그럴 경우에 실제로 이제,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해 우리 좀 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은 아마 더 제대로 된 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제가 보니까 접근 방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또 혹시 누가 있나요? 우리 앞에 나온 송구원 학생은 어떤 게 한번 가져왔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에서 연이라고 고객 감동 사례집을 발간했다는 네. 사실 고객 감동 사례집은 뭐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에서 조회 때나 혹은 이런 사례집 발간으로 인해 직원들을 꾸준히 교육시키는 수단 중에 하나고. 우리 그 전에 송구원 학생 앞으로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는 계속 발전할 것 같아요. 어때요? 느낌에? 보험회사 망했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죠. 예, 우리 수명은 좀 더 길어질 거고 상품은 새로 나올 것이고, 그죠? 보험회사는 대부분 다가 거의 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발간했다는 건데요. 예. 제 생각에는 그냥 딱딱한 이론 교육보다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상당히 기업에도 오래 남고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뭐 고객을 어떻게 관리된다라는 이론을 잘 기억 못하시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에버랜드에서 고객이 이제 반지를 결혼 반지를 하수구에 빠졌는데 이제 그걸 직접 가서 건져 올렸다는 그런 소리 같은 거는 굉장히 맞아요. 다른 직원들에게도 상당히 자극이 되고 이렇게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 생각에 좀 발전 방향으로는 이런 사례 같은 거가 이제는 한 분야, 직종의 한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에까지도 알 필요성이나 이런 융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간에 서로 미담 사례를 교환한다든지 하여서 다른 업종에 대한 이해도 넓히고, 플러스 이제 이런 사례가 쌓일 만큼 크지 않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교육의 교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성과나 혹은 이런 걸 통해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실제 서비스업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야, 노드스트롬 백화점 여러분 다 들어봤겠지만은 거기는 환불 잘하는 대로 유명하다. 그죠? 환불.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나와 있느냐. 거기에 팔지 않는 타이어도 거기 샀다고 가져갔더니만 환불해 주는 거 쉽게 말하면은. 또 페덱스다. 배달 잘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막 눈보라치는 거기에서도 그걸 뜯어와서 본사에서 분해해가지고 그 다음날 뭐 딜리버리 했다든지. 마찬가지 삼성 에버랜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이거는 정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죠? 막 정말 기후가 나야 제대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와서 또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좋은 스토리뿐만 아니라 실패한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실패한 스토리 지금처럼 그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잘 회복시켜 드렸다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하고.